안녕하세요. 최신 컴퓨터 특강 수강생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임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프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최신 연구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양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융합학부 조교수를 맡고 있고요.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바이오 AI 융합학과, 그리고 과학영재교육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는 데이터과학 내지는 이산수학, 선형대수 같은 과목에서 함께 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연구실이라고 하는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학교에 오기 전에는 카이스트에서 수리과학 학사 및 석사, 이때 통계를 공부한 바 있고 박사과정 중에는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응용 알고리즘 연구실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들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양력을 가지고 현재 데이터 인텔리전스 연구실이라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연구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오늘 소개해드릴 그래프 기계학습. 네, 소리가 멋있네요. 네, 오늘 말씀드릴 그래프 기계학습, 그리고 데이터 과학 및 응용, 프라이버시 보호 기계학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은 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써드리면은 cnu 데이터 인텔리전스 랩.com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제가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작성을 해놨는데 각각이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쓴 논문들을 참고해 보시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의하고 있는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제가 지도교수 1명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풀타임 대학원생이 현재는 6명, 그리고 다음 학기에 2명이 충원될 예정이고 파트타임 대학원생도 6명에서 1명이 추가될 예정이고 학부연구생, 방문연구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공학오후관 6층에 연구실이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해줄 거랬나? 네. 이렇게 펜을 좀 쓰면서 전자칠판을 활용해 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그래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기계학습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래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바 있죠? 1학년 이산수학에서도 배우고 2학년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에서도 배우는 이런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기계학습을 수행한다는 게 뭔지 좀 알아채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라는 걸 통해서 연관관계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그러한 데이터에 있는 성질을 반영한 분석을 하는 기계학습 기법들이 최신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래프 기계학습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거를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파트는 그래프 기계학습의 최신 기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래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란 무엇이냐? 복잡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자료 구조이다. 그리고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라고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면은 보통 노드 내지는 버텍스, 정점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연결하는 선이 있죠. 보통 간선이라고 번역이 되는 링크 또는 엣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 복잡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 내지는 내재되어 있는 구조들, 패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라는 걸 쓰면 좋은 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오브젝트들, 객체들을 노드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객체들 간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을 연결로 준다면은 이 둘이 친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적대적이면은 웨이트를 마이너스 1을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팔로우한다 이러면 이렇게 화살표로 다이렉티드 엣지를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은 시스템 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회 문제들 또는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게 이 그래프 기계학습이 최근에 각광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 지우개 연습 좀 할 걸 제가 네. 네, 그래서 예제로는 그래프 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래프 모델링이라고 해서 좀 대표적인 예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소셜 네트워크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걸로 데이터를 모델링해서 분석하는 거 이게 사실은 한 20여 년 정도 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좀 최근에 각광받은 거, 한 10여 년 내외 전에 각광받기 시작한 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SNS를 쓰기 시작하면서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로 시각화가 되고 보여진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런 분석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을 노드, 친구 관계를 뭐 팔로우 관계 내지는 뭐 리트윗을 한 적이 있다. 뭐 내지는 뭐 같은 뭐 그룹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은 친교 관계를 연결 내지는 링크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SNS 시스템이 이런 네트워크 그래프로 표현 가능하다는 게 뭐 요 모델링의 뭐 첫 번째 예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예제는 단백질 상호작용 그래프, 단백질 네트워크라고 해서 단백질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백질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또는 연결이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작용 내지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최근에는 뭐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바이오 메디칼 분야에서 분석을 할 때 이런 단백질 네트워크 내지는 뭐 바이오 메디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그래프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많이 좀 적용이 되는 게 이런 바이오 AI 융합 분야 문제를 풀 때 또 적용이 돼서 저희 학교에도 이 바이오 AI 융합학과 센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함께 좀 같이 제가 또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오늘 특강을 들어보시고 또 뒤에 제가 또 읽을 거리를 드릴 텐데 그런 내용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씩 지우는 게 지우개도 있기는 한데 클릭하기 귀찮아가지고 네, 하나씩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프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라는 게 뭔가 이런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전공 과목들 열심히 들으셨으면 알 텐데 그래프라는 게 이제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 또는 어드제이슨시 리스트 또는 에지 리스트라는 걸로 이제 동치인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자료 구조를 좀 시각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작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구조를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성질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래프라는 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진짜 분석에 쓰인다는 게 최신 그래프 기계학습의 그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여기 표현의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 요즘에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 보면은 또는 인공지능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다 보면은 항상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죠? 뭐 이제 손글씨 데이터 같은 게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많이 쓰이는 그런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뭐 시파10 뭐 이런 데이터셋들 뭐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공부하신 분들은 또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요 그래프 분야에서의 그런 좀 기초가 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이게 뭐 가라데 클럽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요. 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가라데 클럽의 회원들이 30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형성하는 친교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핵심이 되는 멤버들이 있고 이런 인싸들이 있고 이 인싸들을 기준으로 주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룹을 이루는 이런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수행할 때 썼던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제일 좀 사이즈도 작고 분석하기 좋고 또 직관적이고 해서 이런 데이터셋이 많이 쓰이고요. 이거 외에도 좀 그래프 기계학습에서 쓰이는 데이터셋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셋은 오늘은 좀 보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어떤 그래프들이 더 있고 어떻게 문제랑 연결이 되는지 이거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래프 예제들을 조금 더 뒀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 마이닝 내지는 그래프 기계학습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프 is everywhere 해가지고 그래프는 어디에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우리 사회에도 있고 또는 뭐 교통수단들, 이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라는 것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비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도시가 점이 되고 도시가 이제 버텍스가 되고 노드가 되고 요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링크 또는 에즈가 돼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브레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고요. 웹 그래프, 이제 웹 간의 하이퍼링크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서 뭐 페이지 랭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뭔가 랭크를 노드 간의 랭크를 매기고 이런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분자 그래프, 유전자 그래프 같은 이런 생물학적 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과거부터 인기가 있었던 그래프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그냥 이거를 뭐 자료를 뭐 스트럭처드 데이터로 해서 뭐 딥러닝에 이제 올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좀
인기 있는 그런 컴피티션에서 뭐 성능이 좋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법들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그래프에 알맞은 적합한 알고리즘들을 적용하면은 더 좋은 솔루션 내지는 해석을 보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활용을 한 기계학습 기법이 쓰이고 있고 최근에 좋은 성능들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 표현 중요성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 위챗 이건 중국 거고요.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뭐 2 빌리언, 1 빌리언 이런 빌리언 스케일의 유저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런 뭐 대규모 그래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급격히 증가한다. 최신 인공지능 딥러닝의 발전이 빅데이터의 발전과 그리고 컴퓨팅 능력의 발전과 따로 하지 않고 함께 가고 있는데 이 그래프의 중요성도 데이터가 복잡해지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면서 IoT 같이 서로 다른 대상들이 서로 다른 타입의 노드들, 서로 다른 타입의 링크들이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해진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진다, 액세서블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밑에는 그래프 데이터 모델링, 분석 및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뭐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짧게나마 함께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란 무엇인가?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다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뭐 조금 이게 까먹으셨거나 하신 분들은 슬라이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는 보통 그래프의 G를 따가지고 버텍스 셋, V를 따고 버텍스의 V를 따고 에지의 E를 따가지고 보통 이렇게 V라는 셋과 E라는 셋의 요 오더드 페어 순서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버텍스 셋. 예를 들면 여기에 V1, V2, V3, V4, V5 같은 요 버텍스 셋이 있고 제가 잘리네요. 어떻게 하지? 네,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링크의 집합 같은 경우에는 U와 V는 버텍스들, 노드들 간이 이루는 쌍을 에지로 링크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결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UV가 셋으로 주어지는 집합으로 주어지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쌍을 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E1, E2, E3, E4, E5, E6 6개의 엣지들이 있는 이런 그래프를 표현하는 그림을 예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노드 사이의 링크는 최대 1개이고 이런 멀티플 엣지들이 없고 그리고 같은 노드를 연결하는 셀프 루프 이런 루프가 없고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심플 그래프, 단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많은 알고리즘들이 단순 그래프에 기반한 것들이 많고 네, 방향성이 없는 것까지 많고 그런데 뭐 보통 단순 그래프에서 하는 거를 뭐 가중치가 있다거나 방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루프를 포함한다거나 멀티플 엣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하이퍼 엣지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식으로 연구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예제로 들을 거는요. 뭐 거의 오늘 디테일한 뭐 깊은 것까지는 안 들어갈 건데 좀 이런 단순 그래프 기준으로 많이 설명이 될 거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이 바쁩니다. 네. 이게 전까지 안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캡처하는 게 아닌데? 네. 저장 하나.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주면 되는구나. 네. 이게 제가 전자칠판을 회의할 때만 조금 쓰고 해가지고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게 인접행렬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라 그래서 이 노드가 지금 예를 들면 5개가 있잖아요. 노드가 행에 오고요. 자, 시작. 네, 멋있습니다. 네, 행에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노드들이 각각의 행에 오고 또 열에도 순서대로 옵니다. 그런 다음에 노드와 노드가 연결이 있으면은 1, 아니면은 0으로 주는 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 인접 행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접 행렬을 통해서 이런 단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동치 관계로 표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결이 좀 없는 경우에는 너무 희소하니까 스파스하니까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또 엣지 리스트 또는 어드제이센시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리즘 관련 수업에서 공부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접 패널로 나타내면은 또 뭐 이런 또 성질들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과목이 그래도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시험을 보잖아요. 기말고사를 봐서 좀 걱정을 하실 텐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다 읽어보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낼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파트가 약간 심화 내용들인데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드까지 꼼꼼히 안 보셔도 좀 전반적인 내용만 아셔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객관식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좀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걱정을 하실 텐데 그 다음에 또 그래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걸 모델링할 수 있다. 그래프 표현, 모델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번 페이지 다음 페이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중관계 그래프라고 해서 어떤 것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 이 관계의 유형, 릴레이션의 타입이 다양한 것까지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지식 그래프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논리지를 데이터에다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어떤 릴레이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에지로 준다면은 에지들이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에지들이 있는 이런 다중관계 그래프라는 것도 모델링에서 분석하는 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 이종 그래프라고 해서 노드의 타입이 여러 개 있고 링크의 타입이 여러 개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제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다중 그래프 이것도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가 뭐 뒤에 나오는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합시다. 네, 이종 그래프.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노드에도 유형이 있고 링크에도 유형이 있어서 유형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노드의 유형 개수 더하기 링크의 유형 개수를 하면은 2보다 크다. 즉 노드 또는 링크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종 그래프의 예제를 보시면 좋은데 바이오 메디칼 그래프라고 해서 단백질, 약물, 질병을 나타내는 노드 유형이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경쾌하네요. 네. 네, 됐습니다. 단백질, 약물, 질병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약물 1이라는 게 있고 질병 1이라는 게 있고 2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약물이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으면은 연결을 해주고 없으면은 연결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죠? 노드 타입이 약물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 두 가지 노드 타입이 있어서 요거는 노드 타입이 여러 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링크 타입을 여러 개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약물 1번과 약물 2번이 이 구성 성분이 유사하다. 성분이 어느 정도 이상의 유사도를 가진다. 이런 경우에도 연결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서 연결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유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결을 해주고 아니면은 얘네들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래프 모델링을 할 때 연결을 줘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컨스트럭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재미가 있는 분야인데 뭐 제 분야이니까 말하는 거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 같은 경우에도 약물의 질병에 효과가 있냐, 트리트먼트 치유 효과가 있냐, 내지는 뭐 유사성 이런 또 이것도 서로 다른 연결의 링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했더라? 저장 안 함. 이렇게 주면 되네요. 네, 저도 이렇게 발표를 찍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려고 했던 이 페이지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제가 바이파타입 그래프 내지는 멀티파타입 그래프여서 제가 멀티파타입 그래프보다 바이파타입 그래프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좀 재밌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뭐 추천 시스템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뭐 저도 이번에 특강으로 좀 짧게 하기도 했었고 예를 들면은 요 영화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용자 고객이 있으면은 상품과 고객이 있으면은 이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평점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이 평점이 이제 예를 들면은 웨이트가 되고 노드의 유형이 무비와 유저, 프로덕트와 뭐 유저가 돼가지고 커스터머가 돼가지고 이것들 사이에 연결을 생각을 하면은 상품 그룹이 있고 사용자 고객 그룹이 있어가지고 노드의 유형이 두 개로 전체 노드 집합의 분할로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 유형이 여러 개가 있고 서로 다른 유형의 노드끼리만 연결이 가능한 그래프 이거를 우리가 유형이 두 개이면은 바이파타입 그래프 여러 개이면은 뭐 멀티파타입 그래프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딱 봐도 유용하겠죠. 이렇게 표현한 거는 무비가 하나의 로드를 이루고 행을 이루고 유저가 칼럼을 이루면은 요 행렬 그 구성을 보시면은 이게 평점 얼마 줬냐 뭐 테러했나 잘 줬나 이걸 좀 나타내서 요 빈칸들을 채우는 거 예를 들면은 8번이라는 유저가 3번이라는 영화를 좋아할까?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봐가지고 행렬 분해를 가지고 또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래프로 모델링을 해서 그래프 상에서 이 3번이라는 무비와
8번이라는 유저가 얼마나 좀 연관이 있느냐, 어느 정도 웨이트로 연결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느냐, 이런 링크 프레딕션, 관계 예측 문제를 통해서 또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서로 연관된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뭐 추천 시스템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예시를 함께 드렸습니다. 아, 이거 자꾸 잘못 누르네요. 한 번에 지우기. 아, 네. 이 전자칠판을 편집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중 그래프 이렇게 또 있는데 멀티플렉스 그래프라고 해서 그래프가 뭐 여러 개의 레이어로 분해가 가능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레이어라는 거는 노드들은 그대로 있는데 노드들은 똑같이 네,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보시면은 노드 셋은 똑같아요. 여기 지금 0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교통 네트워크를 예를 들면은 각각의 노드들이 도시가 돼가지고 뭐 첫 번째 레이어는 뭐 버스, 두 번째 레이어는 기차, 세 번째 레이어는 뭐 비행기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들마다 연결을 달리 가지고 싶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뭐 버스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연결을 달리 가지고 싶다 하면 이렇게 레이어드 네트워크로 멀티 레이어드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도 제가 뭐 과거에 연구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되게 좀 흥미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서 또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속성도 반영할 수 있다. 이거는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신경망에 나와 있는 좀 예제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각각의 노드마다 피처 정보가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노드가 데이터 포인트들이 되고 이 각각마다 특징들, 예를 들면은 뭐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떤 걸 구매했느냐 아니느냐, 뭐 평점을 얼마 줬느냐 이런 식의 뭐 특징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주어질 수가 있을 텐데 요거를 그래프로 하다 보면은 정보를 잃어버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들 간에 예를 들면은 뭐 연결을 이렇게 줬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했다. 하면은 이런 거를 버리기가 싫어서 각각의 노드마다 1번 노드에 대한 피처들 요거를 피처 벡터로 표현을 하고 요 피처 벡터들을 모아놓은 요 매트릭스를 피처 매트릭스 이 속성에 대한 행렬 특징에 대한 피처에 대한 행렬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래프와 속성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짧게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과거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텍스트 정보로부터 수치화해가지고 붙여줄 수도 있고 또는 그래프 상에서 특정 이제 우리가 기준을 줘가지고 여기에 값들을 추가해줘서 정보를 좀 부풀려주고 분석을 하면은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저희 연구실에서도 대학원생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GCN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은 또 나중에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좀 소개가 길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약간 시간을 줄여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간 안에 맞출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래프 기계학습, 머신 러닝 위드 그래프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기계학습이라는 게 동명의 스탠포드 대학교 강의가 굉장히 인기예요. 그 스탠포드의 레스코백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한 게 뭐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뭐 이제 동아리에서 막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막 그룹도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이 또 되게 많은 그런 수업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 기계학습 관련 학회에서도 핫 키워드로 항상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작년, 재작년 예를 들면은 뉴립스라고 하는 기계학습 학회에서는 거의 탑에 항상 그래프라는 키워드가 위치할 정도로 이제 그래프라는 게 되게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계학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뭐 3학년 기계학습, 4학년 데이터과학 딥러닝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셨을 텐데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해 데이터를 트레이닝해서 모델을 러닝하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게 기계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데이터가 이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 데이터에 적합한 과거에는 그래프 데이터 마이닝 내지는 그래프 마이닝이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계학습스러운 기법들 딥러닝 내지는 뭐 뉴럴 네트워크를 쓴 기법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 그래프 기계학습이라는 게 좀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의 그래프 표현학습 인베딩과 네 번째 파트의 그래프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들이 뭐 제일 주요 2010년대에 발표된 주요 이제 발자취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거에 앞서서 뭐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뭐 기법 좋은 거 알고 뭐 공개되어 있고 쓸 수 있는 거 좋은데 뭐를 풀 수 있느냐? 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프를 적용하고 풀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프 기계학습의 주요 문제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뭐 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고 있는 그래프 기계학습 강의에서 좀 다룬 내용들이고요. 뭐 제가 대학원 수업한 거 전부 다 유튜브에 영상 올려놓고 제 사이트에 링크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공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1시간 안에 짧게 마칠 거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네, 1번 노드 분류,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프 신경망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적합한 문제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노드 분류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기계학습을 배울 때 클래시피케이션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리그레션 내지는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지도학습을 제일 먼저 배우는데, 이제 그래프라는 것도 보시면은 이제 객체라는 노드들이 있고 연결관계를 조금 더해줬다. 아까 이렇게 뭐 피처들도 있는데 여기에 연결관계들을 링크들로 더해준 요런 그래프 DB에서 문제를 풀 때 뭐 제일 간단한 거는 요 노드들에 대해서 원래 기계학습에서 했던 분류 문제를 푸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분류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요 예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노드인데 그 중에 뭐 이상한 애가 있다. 막 이상한 짓 하는 애가 있다. 막 자기들끼리 평점 테러하고 뭔가 이상한 광고하고 이런 애들이 있다면은 그런 애들의 행태, 뭐 특징 내지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뭐 그룹을 찾아낼 수 있다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보옷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대표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 이거 똑같은 예제네요. 네, 똑같은 예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모든 노드를 수동으로 검사하기는 어려운데 그래프를 가지고 한꺼번에 해주면은 이런 이제 보시냐 아니냐 이거를 1, 0 이런 식으로 클래스 레이블링을 하고 레이블을 준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라벨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라벨을 가지고 이제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를 학습하는 이런 식의 뭐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애들도 주변 관계를 봐서 주변의 관계를 봐가지고 얘는 보시랑 행태가 유사하다 하면 보시라고 이제 레이블링을 하고 탐지할 수 있는 내지는 좀 위험 알람을 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밑에 뭐 노드 분류의 목표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문제 낼 거예요. 앞에서 보시면은 요런 이제 뭐 이런 뭔가 이건 수식도 아니기는 한데 수식은 수식인데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단 겁을 먹는데 요런 거 안 낼 거고요. 예를 들면은 노드 분류의 예제로 적합한 것은 뭐 이런 식의 객관식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그래프 기계학습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이나 개념을 이해하면은 거의 좀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다른 문제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 내실 테니까 저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발표 말이 좀 많고 내용이 어려워도 좀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분류 또 다른 예제입니다. 단백질 상호작용 그래프를 통한 단백질 기능 분류. 단백질마다 이제 기능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랑 좀 유사하고 좀 호환이 되느냐, 상호 연결 관계가 있느냐를 통해서 단백질의 뭐 기능을 분류하는 이런 바이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프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밑에 또 노드 분류 대 지도학습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생략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제 수업 링크 뒤에 알려드릴 텐데 들어가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텍스트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스탠포드 대학의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 예측 이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네 가지 네, 다시 시작. 네. 네 가지 주요 문제 중에 두 번째, 이게 Relation Prediction 내지는 Link Prediction이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노드들 간의 관계를 예측해보자라는 게 또 주요 문제입니다. 앞에서 그런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레코멘더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추천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곳으로 끌고 왔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막 떡상하기도 하고 뭐 이제 역주행하기도 하고 그런 뭐 컨텐츠 추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게 또 이제 관계 예측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연결 관계는 내가 지금까지 구독을 눌렀거나 재생을 했던 리스트가 이렇게 연결이 주어지고 나의 특성이 있다면은 나의 뭐 성별 국가 뭐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봤던 것과 유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애이면서 또 나랑 뭐 국적도 좀 일치하고 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이 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걸 조금 더 상위로 보여주기도 하고 물론 추천에서는 좀 인기 있는 거를 또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관계와 특성을 파악해서 이렇게 추천하는데 써줄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원래 언신 링크, 미싱 링크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옵저브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측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그래프 기계 학습을 통해서 어디에 연결이 있을 확률이 높을까? 또는 몇 개를 가려놓고 걔네를 다시 복원해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풀 때 관계 예측이라는 것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신 그래프 이제 표현 학습 내지는 신경망 기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뭐 다른 걸로는 약물 부작용 예측. 이걸 실제 임상 실험을 안 했더라도 이 약물과 비슷한 게 좀 이상한 행태를 보였는데 하면은 걔도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애와 좀 비슷한 좀 사전 검사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의 또 그래프로 약물을 그래프 DB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러한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거기서 지식 추론을 하는 거, 뭐 논리지, 뭐 인퍼런스를 하는 거 이런 거에도 좀 예측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가능한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에서의 뭐 매트릭스 컴플레이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제 비어있는 애들이 연결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판별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문제, 커뮤니티 디텍션이라는 게 또 있고요. 이거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앞에 가라데이 그래프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부분들은 좀 밀집하게 연결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뭐 유사한 애들이 있고 하다면은 걔네들을 그런 이제 서브 그래프를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의 모듈 내지는 그룹으로 찾아내는 거.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이라고 하는 문제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가장 주로 많이 연구를 하는 게 이 분야고요. 예를 들면은 뭐 논문들 간의 인용관계 내지는 뭐 공저자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그룹에서 온 사람들이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협력 관계에 있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자동으로 잡아내는 거. 비지도 학습으로 잡아내는 거. 그게 뭐 군집화를 그냥 데이터 포인트 이제 고참 공간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그래프 상에서도 똑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응용 문제에도 접목할 수 있다라는 게 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 분류 회귀 군집화.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는 노드 레벨 또는 링크 레벨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분류, 회귀, 군집화도 풀 수 있고 이런 게 좀 많이 응용이 되는 게 여기서는 두 번째, 요 분자구조 그래프에서 분자의 독성 내지는 용해도 예측한 회귀 모델 이런 데 좀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제 뭐 분자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분자구조면 노드가 몇 개 없잖아요. 이런 조그만 그래프들이 있을 때 얘랑 비슷한 애들이 어떤 이제 독성을 가지거나 뭐 용해도를 가졌다. 뭐 이런 수치로 주어지는 요 작은 그래프에 대해서 수치로 주어지는 값들이 있다 하면은 이거를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던 분자 구조 또는 내가 실제 테스트를 해보지 않더라도 요 그래프 간의 유사성을 통해서 그래프를 인풋으로 주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값을 갖겠구나 예측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까지가 좀 주요 문제들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프 임베딩이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세 번째 그래프 임베딩도 임베딩이라는 게 워낙 요즘에 뭐 워드 임베딩 이런 것도 있고 워드 투백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테고 조금 더 공부를 이쪽을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은 뭐 노드 투백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래프 임베딩의 제일 주요 기법인데 얘네들은 어떤 걸 하는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그래서 표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주어진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벡터 공간에 적절하게 매핑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워드 투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할 수 있냐면요. 단어들 간에 공통 등장하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이제 단어들 간의 코오커런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요거를 어떤 단어가 어디로 임베딩이 되겠느냐 이거를 이제 뭐 원활 인코딩 같은 단순한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뭐 분산 표현을 통해서 표현 학습을 통해서 이 각각의 단어가 어떤 벡터로 어떤 벡터 위치에 임베딩이 될 것이냐 이걸 워드 투백 내지는 워드 임베딩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거 좀 자연어 처리 관련된 거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똑같은 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단어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하게 임베딩을 해주는 기법들이 한동안 2010년대에 들어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뭐 중반까지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연구가 된 바 있고요. 뭐 저도 뭐 개중에 흐름에 타서 저도 몇몇 논문을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드 분류 관계 예측 같은 이런 주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군집화를 위해서는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좀 밀집한 관계에 있는 노드들은 좀 근처로 임베딩을 시켜서 이제 그래프 상에서 분석을 하려면 그래프 상에서 군집화 문제를 풀려면은
뭐랑 뭐가 연결이 돼 있고 뭐랑 뭐가 관계가 돼 있구나. 요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군집화라는 거를 풀기에 더 적합한 인베딩, 더 적절한 인베딩 표현을 학습할 수가 있다면은 요 벡터 공간 상에서 여기서는 데이터가 n개, 엣지가 n by n 매트릭스, 뭐 워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n 제곱개만큼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이 벡터 공간에는 그냥 버텍스 개수만큼 n개의 데이터 포인트, 물론 곱하기 뭐 디멘전, 벡터 디멘전이 있겠지만 이만큼으로 이제 데이터를 표현을 하면은 원래는 n by n만큼의 오더가 n by d만큼 더 오더를 일종의 차원 축소를 해서 데이터를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문제도 더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 그래프 임베딩이라는 게 좀 한동안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뭐 인기를 끄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 임베딩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노드 임베딩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거는 다 노드 임베딩을 말씀드릴 거고요. 노드 임베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은 네, 그래프가 있다면은 요 인풋 그래프에서 노드들이 뭐 1, 2, 3, 4, 5, 6, 7, 8, 9 있는데 요 웨이트, 가중치, 유사도들이 있을 때 좀 유사한 노드들끼리는 인접한 데에 매핑을 해주자. 이게 뭐 제일 단순한 뭐 기준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1, 2, 3 같은 경우에는 유사도가 좀 높으니까 얘네들은 좀 이렇게 가깝게 매핑이 됐으면 좋겠고 뭐 7, 8, 9도 하나의 그룹을 서브 그룹을 이루는 것 같은데 7, 8, 9도 좀 모이도록 이렇게 인베딩 시켜주는 게 이런 기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고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 전체를 안 가지고도 요 벡터 표현, 요 차원 축소하는 데이터 가지고도 그래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프와 그래프를 안 쓴 트레디셔널한 메소드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근간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인기를 끈게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노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관계들을 뭔가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더 잘 풀리거나 아니면은 서브 스트럭처 자체가 하나의 뭐 슈퍼 노드가 돼가지고 뭐 그룹 단위로 뭔가 매핑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래프 자체를 인베딩 시켜서 앞에서 봤던 그래프 회귀 또는 그래프 분류 같은 게 있죠. 그래프와 그래프 간의 유사성을 벡터 공간상에서 문제를 푸는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링크 분류 내지는 뭐 그룹 간의 유사성 이런 것도 요 자체도 있지만 여러 알고리즘의 뭐 하나의 파트로서 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래프 자체로서 문제를 푸는 앞에서의 네 번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인베딩을 쓰면은 더 좋은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이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 인베딩에 대해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인베딩의 가장 좀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인코더, 디코더 프레임워크. 그래서 인코딩 과정, 디코딩 과정이 있어서 인코딩은 그래프를 벡터로 표현하는 거, 디코딩은 이제 벡터 표현으로부터 그래프를 복원해내는 거 이게 되겠는데 이런 디코딩한 결과가 원래 그래프랑 유사하다면은 이런 인코더, 디코더 프레임워크가 잘 동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 에러라고 합니다.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을 해서 원래 그래프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 벡터 표현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오토 인코더 뭐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거랑 좀 개념이 이름도 인코더가 들어가고 좀 개념이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제 랭귀지 모델도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랑 연상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모델이 맞아요. 거기서 착안한 게 그 그래프 인베딩의 제일 유명한 모델들이기도 하고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그래프 상에서도 인풋이 그래프일 때 그 인베딩한 결과, 인코딩한 결과인 이 벡터 표현들 노드 U와 노드 V가 연결이 있으면은 U에 대한 벡터 표현 뭐 이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G sub U와 V에 대한 G sub V가 뭐 그래도 연결이 있다면 좀 근처로 오도록 연결이 뭐 없는 W가 있었다면은 요 W는 좀 더 멀리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좀 벡터 이제 표현을 학습해보자 하는 게 이런 그래프에 대한 노드 임베딩, 그래프 임베딩의 주요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이거를 좀 모델링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내용은 조금 제가 수식은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ENC, 인코딩에 대한 뭐 함수가 있고 이거를 D차원 실수 벡터 스페이스 에다가 이제 인베딩을 시키면은 각각의 노드가 하나의 D차원 실벡터로 인베딩이 되는 뭐 그런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서 말씀드린 복원 에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벡터로 표현하고 다시 디코딩한 결과가 원래 그래프에서의 구조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디자인하고 문제를 푸는 게 이쪽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DC라고 하는 디코더에 대한 함수가 있고 D차원 벡터 표현, D차원 벡터 표현이 있을 때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요. 요거 정도는 조금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U에 대한 벡터 표현, V에 대한 벡터 표현이 있을 때 UV가 연결이 있을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연결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이제 디코더를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디코더를 가지고 로스 펑션을 디자인하고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GU, GV를 임베딩하는 게 좋을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예를 들면은 요 디코더의 결과, 요 U와 V에 대한 벡터 표현으로서 얘네들 간의 유사성, 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디코더의 결과, 그리고 이쪽은 실제 UV의 시밀러리티 내지는 연결에 대한 가중치, 웨이트가 있어가지고 요게 유사하면은 복원이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로스로 정의를 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요 G들, 요 G라는 노드 임베딩들 요거를 잘 찾아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인코더 디코더 프레임워크가 잘 동작해서 이제 그래프를 잘 나타내는 벡터 표현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shallow embedding이라고 해요. 얕은 임베딩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좀 딥러닝 공부 이런 쪽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들어봤을 디버그 내지는 노드 투백이라는 게 요 그래프 임베딩에 그래도 제일 많이 인용이 된 수천 건 인용이 된 핵심 기법들이 되겠고요. 2010년대 중반에 나온 KDB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회에 발표된 논문들이고요. 요런 게 이제 뭐 스킵그램 또는 이제 뭐 랜덤워크에 기반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글로 된 아티클들이 많아요. 또는 한국어로 된 테크톡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거나 아니면 제 수업에서 뭐 관련 자료 이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앞에서 말한 이 디코더 펑션 DEC 그리고 유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그 로스 펑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뭐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로 할 수도 있고 뭐 엘토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인너 프로덕트 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걸로 앞에 인코더 디코더 프레임워크로 다 설명 가능한 모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부터 좀 최근의 기법들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인데 이 인코더 디코더 프레임워크는 뭔가 이렇게 깊은 신경망, 이렇게 층을 쌓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뭐 쉘로 임베딩 방법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파트로 왔습니다. 제가 시간 안에 맞추기 위해서 시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프 신경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신경망이라는 거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얕은 임베딩의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얕은 임베딩의 단점, 이 쉘로우 임베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앞에서처럼 뭔가 이렇게 층을 쌓지 않고 이제 인코딩, 디코딩 하면서 뭔가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표현 학습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쁜 점들, 좀 단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노드 간에 파라미터 쉐어링이 없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마다 별도 벡터를 학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보통 노드 수에 비례하는 정도로 필요할 수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예를 들면 그래프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좀 파라미터 쉐어링이 있어가지고 좀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신경망이면은 파라미터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적어도 이 노드 수에 비례하는 정도가 아니도록 뭔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좀 그게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트랜스덕티브 학습이다. 이렇게 이거는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하면은 트랜스덕티브가 아닌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하면은 귀납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신 데이터, 아직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카메라 한 번씩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을 쳐다봤을 텐데 이게 어색해서 제가 계속 노트북 쳐다보고 있는데 네, 여기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트랜스덕티브라는 거는 그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쓰이지 않은 노드들이 등장하면은 걔를 어떻게 임베딩 해야 될 것이냐 걔를 다른 애랑 막 비교해가지고 앞에 내적이든 엘트놈이든 뭔가 이제 그 비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가 누구랑 비슷한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에서는 그게 놀랍게도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는 논문들 그리고 잘 프랙티컬하게 잘 동작하는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좀 이거를 어느 정도는 깨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래프에 뭔가 이렇게 특징, 벡터를 가질 수 있는데 요건 앞에 방법들은 보시면 고려 안 하고 있어요. 노드들 간의 유사성으로 그냥 떼우고 있죠. 요 특징 벡터들을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요 웨이트로 준 다음에 학습을 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정보는 좀 인포메이션 로스가 발생합니다.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건 신경망 기반 방법에서는 좀 태클할 수 있다, 좀 다룰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신경망 쓴 그래프 딥러닝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CNN 공부하시고 좀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프 신경망이라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가 그래프일 때 신경망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보통 많이 설명하는 이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N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 네, 보통은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걸 적용하기 좋은 구조는 이미지 또는 그 영상 데이터 내지는 뭐 텍스트 데이터 아니면은 뭔가 시퀀셜하게 주어지는 그런 스피치 데이터, 이런 뭐 이미지, 영상, 뭐 텍스트, 뭐 음성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죠. 뭐 저희 학교에도 뭐 고영준 교수님이나 정상균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런 좀 도메인에 특화된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또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딥러닝이 성공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데, 그래프라는 구조로 모델링되는 데이터들도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좀 혁신적인 내용이 그래프 기계학습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래프 기계학습 기법을 이런 이미지나 텍스트에서, 특히 텍스트 쪽에서 또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이미지나 뭐 텍스트 분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좀 지식의 폭을 넓히고 좀 다양한 기법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네,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브 어프로치라고 해서 인접 행렬과 특징 행렬을 결합해서 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요게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신경망을 어떻게 적용할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래프에 대해서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가 있고, 각각의 노드마다 이 피처, 첫 번째 피처에 대한 값, 두 번째 피처에 대한 값, 이 피처 값들을 같이 이렇게 피처 벡터 대신에 요거를 쌓은 피처 매트릭스를 붙여가지고 컨캣 시켜가지고 요런 이제 n by n 플러스 뭐 d 정도 해당되는 요런 무거운 인풋을 준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뭐 레이어들을 쌓아가지고 딥러닝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니 앞에서 쉘로우 인베딩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이런 히든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연결이 너무 많아져요. 이게 지금 이미 n개가 돼버리고 이걸 쌓으면 쌓을수록 아무리 차원 줄인다고 하더라도 연결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n에 비례하는 모수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태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똑똑하신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쓰면 좋겠다.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메시지 전달 스타일의 러닝을 그래프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페이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지에서 CNN을 적용을 할 이거 따라와. 네, 비켜. 네, 이렇게 이미지에서 CNN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 뭐 수용 영역이 있어가지고 내가 요 정도 영역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음 레이어로 이제 전달시켜주는 이런 식의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요거를 마치 중간에 있는 노드에 대해서 결과를 추적하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노드의 주변을 둘러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연산이 하나의 노드가 있으면은 요 주변에 네이버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얘가 업데이트하는 거랑 같지 않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티베이션의 근거를 두고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한 다음에 그래프에 적합하게 잘 학습이 되도록 이거를 만들어준 게, 개발한 게 2016년, 17년에 학회에 발표된 그래프 컨버루셔널 네트워크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CNN에서는 이미지 패치에 대한 정보 집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GNN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계열의 알고리즘들은 그래프의 이제 네이버우드, 인접, 그러니까 한 단계 연결된 노드들, 원홉 네이버들, 얘네들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이제 딥러닝을 설계하고 분석을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노드 분류 내지는 다른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다라는 게 이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앞에 메시지 전달 같은 경우에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말씀만 드리면은 이제 이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러닝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노드 U에 대한 노드 U에 대한 H는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되겠고요. 이 벡터를 K는 케이스 레이어, 케이스 뭐 층 레이어에서의 은닉 표현이다라고 할 때 요 마지막으로 K번째까지 최종까지 왔으면은 걔를 U에 대한 인베딩으로 가지는 겁니다. 표현 학습을 해주는 거고요. 이것도. 그런데 그 중간중간 어떻게 하느냐? 이제 U의 K 플러스 1번째 요 중간 케이스 스텝에서 케이스 이터레이션에서 요 값은 어떻게 갱신을 해주냐면은 요 주변 정보들, 요거는 U의 네이버후드, U가 있으면은 U의 네이버에 있는 노드들, 여기에 달라붙은 노드들을 우리가 U의 이웃 노드 집합 해가지고 네이버 오브 U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속한 모든 부위에 대한 은닉 표현들을 다 가지고 오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어그리게이트 함수라고 하는 논리니어 펑션을 적용을 해주면은 이거는 어그리게이션은 논리니어는 뒤에고 여기서 이거 정보들을 그냥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평균을 낼 수도 있고 여기서 뭔가 정보를 취합해주는 함수를 하나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U의 이전 스텝에서의 은닉 표현,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은닉 표현과 주변에 있는 은닉 표현, 이전 단계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뭐 시그모이드 같은 렐로 같은 논리니어 변환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 올리면은 요거를 K1까지 레이어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노드에 대한 임베딩으로 취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GCN에서의 메시지 전달 방식,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좀 요약을 말씀을 드리고요. 딥러닝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4학년 과목에 있으니까 대부분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 메시지 전달, 뭐 시간도 없고요. 이렇게 있을 때 뭐 타겟 노드가 있다면은 얘에 대해서 원홈 네이버들, 뭐 투홈 네이버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며들면서 이렇게 한 단계 이전, 두 단계 이전 정보들을 취합해주는 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그래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 요소로부터 정보를 취합해서 본인의 최종 이제 그 임베딩을 학습을 하는,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방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뒤에 좀 식들은 좀 생략을 할게요. 이런 아이디어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럼 그래프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프가 있을 때 이온 노드들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냐 하면은 이온 노드들에 대한 샘플링을 하는 기법을 같이 써가지고 좀 더 스케일러블한 러닝을 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노드 타입이 여러 개가 있다 하면은 이것도 어떤 타입의 노드들끼리만 어떤 유형의 연결들에 대해서만 좀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방식의 우리가 요 레이어를 설계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딥러닝을 접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의 특성에 따라서 노드 또는 연결 이런 또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업데이트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레이어의 이제 아키텍처를 바꿀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샘플링을 같이 접목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요 베이직 모델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이제 어그리게이션 앤 업데이트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리니어하게 어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논리니어 펑션을 적용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하는 걸 수행을 해서 이제 메시지로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그리게이션 앤 업데이트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식의 좀 변환들을 적용할 수 있다. 리니어한 구조로 이제 이거 선형대수에 나오는 거죠. 행렬 곱하기 벡터 하는 식으로 리니어 연산을 통해서 취합해준 거를 논리니어 변환. 그 다음에 또 붙여준 다음에 논리니어 변환.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제일 베이직한 방식이고 요걸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 셀프루프를 포함한 셀프루프 GNN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들을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어떻게 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정교화해서 가져올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게 또 뭐 그래프 세이지라고 해서 좀 더 최신, 좀 더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는 그래프 듀얼 네트워크의 뭐 벤치마크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 거기에 플러스 뭐 어텐션을 적용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딥러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요 그래프 딥러닝 기법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상 생략을 하고 파라미터 쉐어링도 할 수 있고 이게 뒤에 있었네. 정교화도 할 수 있고 뒤에 너무 생략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2017년에 나온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제일 기본이 되고 유명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정교화해주는 방법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그냥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의 개수 곱의 루트를 취해준 정도로 이런 식으로 좀 주변을 취합할 때 노드의 연결수, 디그리라는 것을 고려한 정교화를 반영한 어그리게이션 앤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까지 더해진 게 이 GCN 방식 그리고 이후에 나온 그래프 세이지 방식은 또 다른 정교화를 쓰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래프라는 게 주어졌을 때 레이어마다 뭔가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빨간 노드들을 기준으로 주변에 정보들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레이어가 처음에는 이제 이제 초기 인풋 대비 매번 이제 그 레이어의 차원을 줄여 나가면서 우리가 타겟하는 벡터의 디멘전이 있다면은 그 디멘전에 맞는 이제 벡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델링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해주는 뭐 딥 그래프 라이브러리 또는 뭐 파이토치에도 관련된 뭐 라이브러리와 이제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 이제 뒤에 알려드릴 수업 링크를 보시면은 좀 실습 자료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는 좀 컴퓨터 공부하신 분들 중에 나는 이렇게 실습 위주로 보는 게 좀 편하다 하신 분들은 그런 자료 한번 제가 다 콜앱으로 다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가야대 그래프예요. 가야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 GCN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색깔의 노드들이 인접한 노드들끼리 비슷하게 위치되도록 이렇게 인베딩이 되더라. 표현 학습을 할 수 있더라 하는 식으로 요거는 깊은 인베딩 방식으로 이제 그래프 컨버저널 네트워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그래프 기계학습 수업 같은 경우에 여기 링크 보시면 돼요. 구글 사이트 여기 큰 어디까지 자르면은 CNUDI까지 자르면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고요. 뒤에까지 붙이면은 요 GML 그래프 머신러닝 관련된 저희 수업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매주 유튜브 영상이랑 강의 자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방학 때 심심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몇 명 없겠지만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